이거는 얼마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 13,000원. 이게 650g에 네, 만. 10,000원. 네. 이렇게 큽니다. 이거 오곡을 다 들어가 있기 오곡이잖아요. 때문에 네, 저기-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돼지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과일 삼성정점, 삼성정점, 삼성정점. 씨앗도 와우 농자재, 농약도 와우 농자재, 농자재도 와우 농자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있으면 설날 연휴라서 연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쉬고 싶은데 내일은 좀 빨리 끝내서 가야겠어요. 아, 그러시죠 뭐. 예. 별일만 없으면. 뉴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화성시가 지금 100만 화성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에 100만 인구를 유지하면 2025년에는 화성시가 5번째 자동 특례시로 됩니다. 네, 그렇죠. 특례시라고 뭐 현수막도 많이 붙여져 있는데 특례시의 권한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뭐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뭐 도광역 정도의 권한을 갖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라 그러죠?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들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 특례시가 돼서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는 뭐 채권, 지방 채권 발행 정도나 부시장을 2명을 임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부나 중앙부서에서 절차를 밟는 거 외에 좀 지역 개발에 관련해 뭐 도로라던가 인허가 부분에 대한 권한이 조금 더 도에서 생기죠. 이양이 되는 네네. 거 외에는 사실상 막 크게 막 100만에 걸맞는 지금 현재 법이 그래요. 지방자치법이 권한이 별로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아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월 6일 날 화성시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나 열었습니다. 네, 프로미리 호텔에서 열었는데 가보고 주제가 싶은데.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한번 취재 가서 이제 기사 갔는데 뭐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주제가 100만 화성 특례시를 앞두고 걸맞는 화성시 의회에 특례 대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두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원들 및 뭐 용인 고양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좀 함께 오셔서 종합 토론을 같이 열었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보면 좀 내용이 좀 요약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면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네네. 특례시의 한계가 분명하다. 다만 자치권 확대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특례시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자꾸만 권한을 더 이양해 달라라고 어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100만 특례시가 사실 100만 시민이 정말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만 시민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느냐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백이희 씨의 행정학과 숭실대 교수님이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 기존의 특례시에 비해서 화성시가 인구수는 뭐 월등히 높은데 네. 여러적인 뭐 조직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의원수 같은 경우도 지금 25명인데 100만 화성 규모에 맞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7명 이상의 의원수가 좀 증가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의원이 증가되면 사무국의 보좌를 할 수 있는 조직 규모 또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 네네. 인사권도 독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의원 1인당 1정책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몇 명이서 한 명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하는데 네, 3인의 한 보좌관이었나? 그죠. 뭐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를 의원들이 사실 전문
어떤 경력이 있거나 전문 네, 전문성이 분야로 좀 있는 건 필요한 아니잖아요. 부분들이 있죠. 예. 어쨌든 시민을 대표해서 뽑히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좌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의회에서도 이제 계속하고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화성시가 여러모로 뭐 1위에 이제 이런 어떤 네. 그 뭐라고 그러죠? 1위를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많죠. 기록이 네. 많죠. 그 중에서 온실가스 역시 배출량도 총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흡수량 있잖아요. 탄소 흡수량은 어디냐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이런 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덜 된 곳들이죠. 뭐랄까 자연이 풍부하고 공장이 좀 없는 부분, 그쵸? 네. 개발이 좀 덜 된 그런 부분에서 흡수력이 많죠. 1일날 경기도 의회에서 어떤 온실가스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좀 가봤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던가 탄소 배출이 얼마나 심각하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관심을 좀 덜 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많은 기후학자나 이제 전문가,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 뭐 거의 지구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깔딱깔딱깔딱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그것을 맞출 온도를 더 이상 떨어뜨리려면 탄소의 배출을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표에 보면 경기연구원의 자료인데요. 보이시죠? 네네. 예, 확대를 좀 해주시면 좀, 예. 보시면 지금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공장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압도적으로 많은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자체가 권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 줄여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업 아니고요. 부분이죠. 예, 네. 파란색. 그리고 여기 빨간색 부분이랑 여기 녹색 부분 있잖아요. 요 위쪽에서의 지자체 권한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정책적으로 마련을 할 것인가도 네.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에너지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현재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건 태양광 에너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 경기연구원 그 연구원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님이 화성, 평택, 이천, 파주 등은 전력 소비가 많으면서 증가율도 빠른 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시군에서는 반드시 전력 소비 대비 지역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화성시에서 그걸 갖고 있어야 하고, 이 비율을 둬서 앞으로 우리는 몇 년도까지 2025년, 2030년까지 어느 정도로 늘려가겠다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네. 그걸 실행하는 단위가 반드시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정략적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앞으로 화성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하는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것이 화성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화성시는 사실 많은 이점을 갖고 있죠. 농토도 뭐 면적도 꽤 네, 넓고, 면적도 넓고요. 예. 바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습지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도 많으니까 사실 공장 위에 그 위에 지붕에만 태양광을 다 걸어도 네. 아리백 산단이 가능한 곳이 아주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인데요. 그 요당리 유해 화학물질 공장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수질 오염이 이제 사실 심각했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화성시와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을 요청을 했는데 했었지만, 안 됐죠. 예, 무산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화성시, 평택시는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평택시 같은 경우는 활성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흡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인데요. 활성탄 흡착기를 이제
그 하천 그쪽에 제 방에 이제 해서 거길 걸러가지고 이제 보낸다 뭐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성탄이 뭐냐면 우리 정수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숯가 예. 같은 구조죠. 예. 네, 아 그래서 참 이거 이후에 최근에 또 양감면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때도 근데 이제 그 소방수가 이제 빨리 흘러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예, 제방을 조치를 좀 좀 했었죠. 하거나 좀 예. 빠르게 좀 했던 것도 보였습니다. 아, 네. 빨리 진화가 되기도 했고요. 네. 예, 네 번째 기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가 아니고 오피니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백만 화성시에 바란다 해서 오피니언이 지금 일곱 번째 진행되고 오피니언이에요. 있잖아요. 예. 이것과 이제 백만 화성시가 가야 할 방향에서 이제 특집 기사가 이제 같이 두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보여지는 분들에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칼럼을 좀 네. 요청을 좀 했어요. 전화가 오는데요. 그래서 진행하면 되나요? 네네. 지금 벌써 7번째의 이제 릴레이 기고인데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시민이 만드는 생태 전환 화성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기고 글이. 그래서 좀 많이 보시고 같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뉴스로 좀 넘어갈게요. 아, 유튜브 요즘에 여전히 핫한가요? 아, 시정 설명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죠. 지금 전체 29개 읍면동을 시장님께서 돌아다니셨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6일자가 7일자로 마무리를 했죠. 2월 7일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죠. 매송면. 네, 매송면을 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회수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막 많이 근데 있지 않네요? 이거는 이제 조회수를 볼 것은 아니고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 걸 봐도 그렇고 있고 없고가 지금 동탄 4동인가요? 거기 보시면 그거는 한 200회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관심 있는 쪽은 알려지고 하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 맞아요. 동탄 사동은 아니 정명근 시장님을 어디서 우리가 쉽게 뵙겠어요. 바쁘신 분을. 네. 그런데 이제 이 행정에서 29개 읍면동을 다 돌고 네. 그리고 혼자만 도시는 게 아니고 병점 일동이었군요. 예, 혼자만 도시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 정치인 그다음 행정의 실과수 국장님들이 사실 같이 함께 돌아가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의 현안을 좀 잘 듣고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이 시도는 아주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래서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걸 좀 알 수 있도록 가령 뭐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자라든지 뭐 이런 홍보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와, 씨, 막 근데 그 막 다 돌려가지고 하면 막 미어 터져가지고 예, 그렇기도 한데 그게 좀 걱정이 되셨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매송에서는 많이 안 오셨어야 된다고 했나 그러면서 많이 오셔가지고 의자가 없어서 다 서 계셨었거든요. 그래도 어떤 이런 전 주민분들의 이런 적극적인 적극성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명근 시장님 네, 시정 설명회 한번 정리해서 다시 얘기할 시간이 좀 있을 예, 거라고 저희가 그래서 보여집니다. 이제 각 읍면동별로 이제 어떤 현안들이 좀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좀 정리해서 추후에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실내 배드민턴 네네. 배드민턴장이 개관을 했죠. 장이 개관을 했죠. 네. 여기가 어디에 있죠? 지금 동탄의 신리천 221 해서 그 큰 사거리에 있다고 신리천. 보시면 되세요. 예. 와,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은 여기만 정말 있는 게 좋으시겠네요. 아니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런 코트가
하나 옆에 더 있더라고요. 아, 실내에 가요? 네. 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이 배드민턴. 뒤쪽에 한번 보시면 와우.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지금 여기는 볼 수 없어요. 이건 지금 영상 라이브로 나갔던 거 중간에 끊겨서 20분밖에 안 되죠. 네네. 그거 지금 올려놓긴 했는데 공개를 안 해서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공간이 정말 보면서 엄청나게 배드민턴 넓다. 칠만 하겠네요. 이 동호인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더라고요. 저는 배드민턴 안 치지만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나중에 체육대회 전국체전이 열리면 아마 여기서 열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배드민턴 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관중석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관중석이 없어요? 그러면 전국 규격 그게 아닐 텐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규격이 그거는 좀 아닐 확인을 것 해볼 같은데? 필요가 있어요. 예. 현수막 뉴스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현수막이 많이 쳐 요즘. 뭐 이제 새해라서 그런가? 새해 설날 인사도 있고 구정이라고 네네. 해서 와 기배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정명근 시장님 뭐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것들 많았어요. 네. 매송면 척사 대회가 개최되네요. 아유 재밌겠네요. 2월 23일 금요일 네. 10시 이때 되면 이제 정월대 보름맞이 네, 맞이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것이 용줄 다리기 해서 기배동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엄청 핫한 네.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용 머리 하늘에 올라가죠. 그거는 한번 저도 어떤 건지 아직 저도 접하지를 올라가고 못해서 싶던데. 예. 지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위에 사람들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전통 이런 뭐라고 그러죠? 전통 의례 네네. 이런 전통 축제 같은 게 수원은 그게 좀 잘 보존됐는데 지금 화성은 되다가 그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제 복원되는 예.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잘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마쓰리인가 네. 그런 전통 그런 축제가 네. 엄청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갔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네. 이것도 잘 키우면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현수막들 여기저기 걸려 있고 지금 민간 임대 아파트 나중에 이것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 임대 왜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시정 설명회 때도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뭐 10년 전 가격으로 10년 동안 임대해주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뭐 사기거나 이런 거 아니냐 누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는 아니죠. 뭐 그래서 인허가 차원에서 아직 인허가가 난 것은 아닌데 이제 광고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으시죠. 여기가 위치가 여기 기배동 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공터인 네네. 거죠? 네네. 거기가 예정부지라는 건 거죠? 그렇게 거기 있는 바로 거고 뒤편에 무슨 천변 있지 않나요? 여기저기 지금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취지하고 맞게 지금 가고 있는 정책인가 이건 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굉장히 높은 그 임대 보증금과 그리고 뭐 전세 뭐 이런 식으로 또 되고 알겠습니다.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길어지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보시면 봉담읍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가 지금 들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업하시는 봉담읍? 분들은 이거 원래는 관심 정부 출장소, 네. 화성시청, 시청 동탄 출장소, 그렇죠. 그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항남에도 읍사무소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한번 있고 철수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항남 어쨌든 읍사무소인데 봉남 봉담에 읍사무소도 생겼다. 등기소 이게 사실 되게 편해요. 저희도 엄청 그럼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주 떼어가지고 압니다. 네. 노노카페 정조 효노인 복지관점에서 시장님이 예. 어젠가요? 네, 어제 6일날 음식 네, 봉사하셨고. 봉사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영상도 지금 다 있는데. 그 시장님 계시다고 시장님
그 뭐야 음식 준다고 그 뭐라고 그러죠? 맛있었습니다. 배식 하나를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제가 안 가지. 시장님 보러 갔을 텐데. 아, 이 노노 카페가 근데 되게 어르신 노인 일자리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각 동에서 네. 정명구 시장님 환영 방문 환영 현수막이 현수막이 걸려 있죠. 다 동마다 걸렸었나 봐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시장 설명회에 대한 것들이 좀 강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거는 무료 식사 배달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 현수막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가슴 아픈 네, 소방관 두 분이 불을 또 끄시다가 네. 돌아가셨죠. 이 현수막은 지금 화성 소방서 전면에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예, 너무 속상합니다. 네. 예, 저희 이제 화성시 방문을 환영한다고 네네. 이런 현수막도 있네요. 전국 체육대회 유치를 하려고. 네. 예, 저희가 이거는 네. 체크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제 뭐 작은 이벤트 행사들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뭔데? 탕후루 아이스탕. 고맙습니다. 이건 여기 편집해야 돼. 그냥 나오면 안 돼? 우리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아이스탕후루는 또 뭐예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인사 좀 야. 하세요. 한마디. 저희 옆집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네, 맛있는 탕후루를 이런 걸 갖다 후원하셨습니다. 네, 광고니까 네, 나가면 안 되고요? 맛있는 딸기 탕후루를 예. 네. 커피값 내라고 그랬더니 커피값을 안 내고. 자 그리고 궁공항 이전 예. 악법에 관련된 팔타면 농민단체에서 글도 올리고 전명시장님의 네. 현수막 사진입니다. 네, 현수막이 참 설명절 현수막.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좀 아깝죠, 그죠? 이거 네. 다 쓰레기고 그런데요. 실내 네. 배드민턴. 예, 이 개관식이 있었고요. 예, 설명회 시정 설명회 하는데 행복시간. 이 앞에 관해서 초신 추업인가? 예, 민간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26단지면 LH인 건가? 그거는 글쎄요.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네네. 이거는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네. 유륜차의 위반 행위도 이제 단속이 되네요. 네. 그 전에는 안 됐었죠. 신호 위반, 가속 그렇죠. 위반이 안 됐었는데 이제 된다고 합니다. 아, 오토바이 네네. 분들 아, 조심히 그렇군요. 운전하세요. 네. 예, 이것도 어떤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이거군요. 동탄 11고등학교 신설 이게 중투위를 통과했다는 신고주문 소식입니다. 하다 네네. 그쪽이군요. 이 학교 지금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하실 소식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뉴스 읽기는 마무리하고요. 네, 설 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